내년 기초연금 드디어 오르긴 했지만 어르신들께서 바라시던 40만 원은 또다시 불발되었습니다. 대신 조금은 아쉬운 인상폭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며 병원비가 끝도 없이 오르다 보니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어르신들께 생명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갓 의결된 결정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부터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얼마일까 하고 궁금해지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의 현실을 글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니어 정책평론가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인상액과 수급 대상 그리고 실제 계산 방법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인상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고작 몇천 원 오르는데 이걸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아쉬움과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오른다는 게 어디냐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생활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매달 연금이 입금되는 날이 되면 통장을 열어보시며 한숨과 안도 사이에서 마음이 오가곤 하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 관리비와 난방비, 심지어는 손주들 과자 한 봉지 가격까지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이럴 때 연금 인상이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삶의 버팀목, 희망의 끈이 되는 것이지요. 더구나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노후 안전망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매달 30여만 원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일지라도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세 끼 식탁을 채우고 병원비를 마련하고 손주에게 용돈 한 장 쥐어줄 수 있는 소중한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안은 금액 자체보다도 그 속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와 현실적 효과가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큽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던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는 기대가 컸지요. 그러나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세수 부족과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그리고 다른 복지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결국 공약 그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한계를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가 꺾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상안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한숨과 안도의 사이에서 복잡한 심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인상에도 긍정적인 면은 분명 존재합니다. 올해 34만 2,510원이던 기초연금이 내년부터는 34만 9,360원으로 오르게 되면서 비록 6,850원이라는 소폭의 인상이지만 계속해서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돌봄 서비스, 의료급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폭 투자를 늘리기로 확정했다는 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연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후 생활 전반을 안정시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기초연금 인상은 숫자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떤 분은 이 몇천 원으로 공과금을 내고 어떤 분은 약 한 알이라도 더 사 먹을 수 있으며 또 어떤 분은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순한 금액 발표를 넘어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짚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잠깐 멈추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깊이 준비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큰 힘이 됩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인상액은 올해 34만 2,510원에서 6,850원이 오른 34만 9,360원입니다.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정부는 이를 물가 상승률과 재정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고장나면 몇 봉지값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요. 실제 체감으로는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제도가 한번 줄어들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자산, 근로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따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까지는 공제했지만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15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일에서 버는 소득이 조금 더 인정받는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경비 일자리에서 한 달에 120만 원을 벌더라도 실제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는 5만 원만 잡히게 되는 겁니다. 덕분에 근로소득이 조금 있는 어르신들도 연금을 탈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재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줄었거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29일에 확정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는 탈락했더라도 내년에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보다 조금 초과해 연금을 못 받았던 분이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면서 다시 대상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혹시 올해 간발의 차이로 놓치신 분들은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월에 바로 재신청하시면 그만큼 빨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내년 기초연금은 34만 9,360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하위 70% 어르신 약 779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대상자 판정에서 중요한 소득 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지만 근로소득 공제가 3만 원 더 늘어나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내년에 달라지는 또 다른 변화는 바로 노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올해 108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가 내년에는 115만 개로 늘어나고 특히 월급이 조금 더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크게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 돌봄이나 장애인 보조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한 달에 7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께 인기가 높습니다.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비 보탬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55만 명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7만 6천 명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더해 퇴원 환자 대상 단기 집중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집에 혼자 계시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돌봄 인력을 파견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고독사 예방 사업도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의료 쪽 변화도 큽니다. 내년부터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부담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생활비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주지 않아도 연금이나 급여에서 차감되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어려운 형편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불합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5만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내년 복지 변화는 단순히 연금 몇천 원이 오르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돌봄, 의료 지원까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내년은 조금 더 든든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르신들께서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올해와 내년 초 사이에 달라진 내 형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드님과 따로 살게 되면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는지, 전세 보증금이 오르거나 내려갔는지, 통장 잔액이 큰 폭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해서 버는 돈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더 커져 조금 일하시는 분들께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120만 원을 벌어도 공제 후에 잡히는 금액이 줄면 소득 하위 70% 판정선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총 지출 137조 6,480억 원, 전년 대비 약 9.7% 증가로 연금과 노인 돌봄 전반이 함께 보강되는 흐름이 확인되었고, 기초연금은 올해 34만 2,510원에서 내년에 소폭 상향이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물가 반영 고시가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 월액은 소수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둘째,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간발의 차로 탈락하셨던 분, 재산이 줄어든 분, 일자리를 그만두셨거나 근로시간을 줄이신 분이라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재신청을 권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구조라서 몇 달을 미루면 그만큼 실제 수령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나 전세 보증금이 조정된 경우 재산의 변동분이 내년 산정에 반영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재산을 갑자기 크게 늘리면 소득 환산액이 커져 불리해질 수 있으니 연말에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 체류되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작은 요령입니다. 셋째, 부부 감액 규정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분이 모두 수급권자에 해당되면 각자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고 혹시 한 분만 수급권에 걸리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인정액을 다시 점검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자녀와 세대를 분리하느냐, 같은 주소지에 두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주니 올해와 달라진 가구 구성이 있다면 신청 전에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넷째, 서류 준비를 깔끔하게 하시면 심사 기간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최근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 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챙기시고 일하신 내역이 있다면 급여 통지서나 급여이체 내역도 보강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시기 전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한 통 하셔서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온라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복지로를 통해 사전 확인과 예약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노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확대를 함께 활용하시면 실제 체감 소득이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더 늘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중도 커질 예정입니다. 시급이나 월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근로소득 공제도 적용되니 연금 일자리 수입 조합으로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원 퇴원 직후라면 단기 집중 돌봄이나 맞춤형 돌봄을 연계해 의료비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쪽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이런 제도들이 8월 29일 예산안 의결에서 함께 확대 기조로 잡혔다는 점은 어르신들께 든든한 신호입니다. 여섯째, 자주 생기는 오해를 피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탈락했으니 나는 영영 못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또 신청만 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준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통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장기간 소급은 어렵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탈락했다 같은 예전의 억울한 사례도 부양 의무 관련 제도들이 축소 개선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헷갈리시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확인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숫자보다 생활을 먼저 떠올리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한 달에 몇천 원의 인상이라도
관리비가 밀리지 않게 하고 약을 거르지 않게 하고 손주 용돈을 계획대로 챙겨줄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정책의 효과입니다. 내년의 변화는 한 번에 크게 바뀌는 대신 연금 일자리 돌봄 의료가 동시에 조금씩 좋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지 칼럼니스트로서 오늘도 어르신들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먼저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시고 1월엔 재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내년 12달의 생활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72세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시다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연금 타는 날만 기다리다 보니 이게 밥줄이지 뭐예요? 고작 몇천 원 더 준다지만 그래도 이번 달엔 전기요금 밀리지 않고 낼 수 있겠네 싶어 그게 고맙지요. 그분 말씀처럼 기초연금 인상은 숫자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선 공과금 한 번 안 밀리고 약 한 통 더 사 먹을 수 있는 확실한 변화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68세 어르신은 최근 퇴원 후 혼자 지내시다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프면 애들한테 짐 될까봐 늘 불안했는데 잠깐이라도 돌봐준다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고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제도이지만 내년에 함께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 맞춤 돌봄, 의료 지원이 더해져야 비로소 생활에 체감되는 안정을 줍니다. 34만 9,360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자 마음을 붙드는 사회적 약속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제도 개편 흐름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와 재정 상황을 반영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단순한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연금 외에도 노인 일자리, 맞춤 돌봄, 의료 지원, 고독사 예방 같은 노후 전반을 지탱하는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 몇천 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연금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느냐보다는 연금과 다른 제도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금액 인상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돌봄 서비스와 의료 지원, 안정적인 일자리가 함께 뒷받침된다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은 단독 제도가 아니라 노후 생활의 여러 기둥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연금 액수가 얼마냐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연금은 시작일 뿐이고 그 곁에 놓인 제도들을 함께 챙길 때 비로소 생활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이제 남은 건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이 변화를 놓치지 않고 내 삶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혹시 올해는 간발의 차이로 탈락하셨더라도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었다면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서류를 미리 챙겨두신다면 더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함께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나 맞춤 돌봄, 의료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소득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기초연금의 액수가 조금씩 오르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내가 신청했는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확인했는가, 그리고 그 혜택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어르신의 내년 한 해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도가 복잡하고 소식이 쏟아져도 누군가는 그걸 알기 쉽게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따끈따끈한 복지 정보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준비해 더 많은 소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의 친구,
이웃 어르신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 전해드린 기초연금 인상 소식이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